최 씨와 장 씨 가문의 동업은 한국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3세로 넘어오면서 그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세대가 바뀌면서 첫 동업자 사이 의리는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약속이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에게 동등한 가치로 전수되기는 쉽지 않죠. 9대5라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지도 관건입니다. 속도 경영이 최윤범 회장의 특기로 불리는데 이 사회가 신규 투자와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면 이 장점이 마비될 수 있죠. 최 회장은 이제 적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넘어서 반대파까지 설득하거나 아예 실력으로 압살하는 고도의 거버넌스 경영을 펼쳐야 합니다. X세대의 1000억 원 클럽, 2000년대 초반의 느낌이 물씬 나는 표현이죠. 20, 30대 젊은 주식 부호들, 그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들을 모아서 젊은 부호들을 소개하는 기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8, 9할이 오너 2, 3세였어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30대의 나이에 1,000억 원 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죠. 대형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최 회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알려진 뉴스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 오너 2, 3세와 묶어서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최 회장이 크게 눈길을 끈 재계의 인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려아연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프로필도 경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미국 대학 로스쿨 출신의 뉴욕 변호사로 독자 행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19년이 지난 지금 최 회장은 75년 넘게 이어온 장 씨 가문과 또 최 씨 가문의 동업 관계를 끊어내고 조 단위의 자본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최근 3년 사이에 재계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불린 총수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뉴욕의 변호사에서 시뻘건 쇳물이 끓는 재련소 현장을 이끄는 뜨거운 수장으로 180도 변신한 최 회장의 이력과 함께 격동기 고려아연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WSR본부 허인혜입니다. 최윤범 회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인문학으로 유명한 미국 에머스트대에서 수학과 영문학을 공부하고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합니다. 부전공이 음악이었다는 점이 새롭네요. 그런데 그의 승부사적 기질에 대한 힌트도 이 과거 이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는 글로벌 법조인들이 가장 입성하기 어렵다고 불리는 뉴욕의 크레바스 스웨인앤무어 로펌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고려아연에 입성한 건 2007년입니다. 온산재련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합류했고 현장과 글로벌 법인 또 재련소를 오갑니다. 페루 현지 법인 ICM 파차파키 자원개발 사업총괄사장,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 호주 아연재련소 SMC 사장을 역임했죠. 고려아연은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2025년만 봐도 연결기준 매출 16조 5,812억 원, 영업이익 1조 2,324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7.6%, 또 70.3% 급증한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최윤범 회장이 회장직에 오른 건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후의 실적을 되짚어보면 국제 아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도 좋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11조 2,194억 원, 영업이익은 9,192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매출 9조 7,045억 원, 또 영업이익 6,599억 원으로 잠시 줄었는데 수출 부대 비용 증가와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엔 다시 상승해서 연결 매출이 12조 529억 원, 영업이익이 7,235억 원으로 반등했죠. 전통적인 재련 사업과 함께 금과 은 같은 귀금속과 인듐, 안티모니 같은 희소금속의 회수율을 높여오면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호실적에 또 숫자로 성장성까지 보여줬죠. 고려아연은 잘 버는 만큼 배당금도 두둑하게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2018년 이미 주당 배당금이 1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주당 배당금 추이를 보면 2021년과 2024년 또 지난해까지 주당 2만 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1만 원대 중후반의 배당금은 챙겨줬어요. 높은 배당에 수혜를 많이 보는 곳, 당연히 지분이 높은 사람과 기업이겠죠. 영풍과 장영진 고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아연과 대척점에 놓여 있죠. 최 씨와 장 씨 가문의 동업은 한국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3세로 넘어오면서 그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사실 40대의 젊은 경영인, 또 미국 출신의 변호사라는 배경을 보면 동업 가문의 안정지향적인 태도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또 세대가 바뀌면서 첫 동업자 사이의 의리는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약속이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에게 동등한 가치로 전수되기는 쉽지 않죠. 고려아연이 계열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최 회장이 사장으로 등극한 201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영풍이 이 상황이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려아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배당의 수익이 영풍과 장씨 가문의 캐시플로우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영풍과 유관기업 또 인물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지분이 25%를 넘습니다. 매년 배당금으로만 400억에서 9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본업이 적자인 상황에서 배당금은 영풍을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현금원이었죠. 2024년 추석 연휴를 앞둔 가을에 영풍은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성공에 나섭니다. 최 회장은 침묵하지 않고 맞불을 놨죠. 치열하고 또 긴박했던 공개 매수 기간을 보내면서 그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지만 또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어쨌든 모든 논란을 소용돌이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면에 서왔던 점은 부정할 수가 없죠. 고려아연과 영풍 또 MBK연합의 대결에서는 백기사들의 등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줄곧 열리던 기자회견에 제가 참석해서 우호지분에 대해 물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투자한 모두가 우호지분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현대차와 LG 또 하나 등 굴지의 기업들이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장이 최 회장 측 우호 세력으로 분류한 곳은 하나그룹이 7.75%, 현대차그룹이 5.05%, LG화학이 1.89%였습니다. 이를 두고 최 회장과 재계 3세들의 인맥 네트워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너무 앞선 해석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의 재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장이 인지하고 또 그럴만하다고 신뢰했다는 반증이겠죠. 실제로 최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또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니켈 밸류체인 구축을, 또 하나와는 그린 수소 및 에너지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적 혈맹을 맺었습니다. 2021년 부회장으로서 그가 내세운 트로이카 드라이브, 그의 젊은 경영 철학을 집대성한 것이었죠.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2차 전지 소재, 또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최 회장이 그리는 고려아연의 미래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3세 경영자로서 자기 증명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선대 회장들이 재련업으로 기반을 닦았다면 자신은 그 기반 위에서 첨단 소재라는 새로운 성을 쌓겠다는 것이죠. 비철금속 재련소의 탈탄소화와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 내재화를 꿈꿉니다. 호주 아크에너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 또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의 전구체 생산과 전기차 및 ESS에서 사용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비철금속 밖에 영토로 나가려는 야심이죠.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입니다. 지난 3월 24일 고려아연은 또 한 번 운명의 주주총회를 치렀습니다. 최은보 회장 측은 일단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사회 구성인데요. 고려아연 측의 추천 후보가 3명, MBK와 영풍 측의 추천 후보 2명이 이사회에 합류했죠.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구도는 11대 4에서 9대 5로 바뀌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우세한 지형도는 유지가 됐지만 영풍과 MBK 측 이사 2명이 이사회에 새로 진입한 만큼 발언권이 세졌습니다. 이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당연히 커졌죠. 이날 주주총회의 타임라인만 봐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서막이 읽힙니다. 위임장을 확인하는 데에만 오전 시간을 모두 할애하고 결의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죠. 세간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고행에 3년을 거쳤지만 최은보 회장에게는 아직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주식 취득과 신사업 투자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에 대한 관리입니다. 경영권은 방어했지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약화됐다는 시장의 비판을 잠재우려면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투자를 받은 신사업들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9대 5라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이사회를 어떻게 이끌지도 관건입니다. 속도 경영이 최 회장의 특기로 불리는데 이사회가 신규 투자와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면 이 장점이 마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최 회장은 이제 적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넘어서 반대파까지 설득하거나 아예 실력으로 압살하는 고도의 거버넌스 경영을 펼쳐야 합니다. 75년의 동업을 끝내고 홀로 서기를 선택한 대가는 혹독했지만 최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길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너 3세의 시대에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고려아연, 느리고 또 정통적인 사업을 지나 빠르고 어찌 보면 과격한 격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보 회장도 언제까지 승부사의 직함만 달 수는 없겠죠.
실용주의 리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더벨은 고려아연의 명훈과 최윤보 회장의 앞으로를 한 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